자, 25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34번 지문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용어인데 앵커링이라는 용어예요. 근데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앵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앵커가 뭐예요? 다시 뭐냐면 어떤 배 있잖아. 그러니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고정되려면, 위치가 고정되려면 무겁게 뭔가를 추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내려요. 그죠? 그럼 내려서 그것 때문에 그 배가 위치가 고정되게 만드는 이러한 게 그 닫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뭐 해군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원피스 만화 알아요? 원피스 이렇게 여기 티셔츠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거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앵커야. 이해가? 자, 이걸 이렇게 깊게 토론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그 앵커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는데 거기에다 ing를 붙여서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이해가요? 그럼 얘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고정 효과가 있지. 고정 효과. 그죠? 고정 효과. 그래서 앵커링이라는 단어는요 도입이 됐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도입됐다라는 얘기야.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는요 관찰을 했어요. 뭐를 관찰했냐면 뒤에 거를 관찰했다는 거죠. 그지? 뭐 텍스트, 글자라는 것이요 종종 사용됩니다. 그죠? 어디 옆에? 이미지 옆에. 오케이? 그럼 얘는 이미지 중에서 주로 뭐를 썼다는 얘기야? 사진에 집중했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보셔야 돼. 알겠죠? 앵커링이라는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보시다 보면 글자라는 놈이 종종 이미지 옆에 쓰여졌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했을까? 앵커링 하기 위해서 했겠지. 근데 그 앵커링이 뭐냐고 시작. 형광펜을 밑줄 칠하세요. confine meaning. 여기다가 밑줄 칠하세요. confine meaning. confine이 뭐예요? 제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한하다. 오케이? 제한하다. 자, 그럼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칠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오케이?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탁 꽂혀 있으면 위치가 고정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야. 사진.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사진을 보고 너희는 무슨 생각이 나? 사람이라고 생각나? 이거 사람 같아? 그래? 그럼 조금만 좀 저기 해볼까? 대가리 잠깐. 그럼 이거 좀 해볼까? 자, 이건 빠바가 생각나? 그지?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렇게 썼어. 이해가 가? 그러면 봐. 이 친구라는 단어를 보고 이 글자가, 이 이미지가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에 꽂히게 만들 거야. 이해가 가? 그래서 글자의 역할이 이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하나의 의미로 한정 짓는 이러한 효과를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와 함께 쓰이는 글자의 역할은 뭐다? 시작! 의미의 한정이다. 그래서 의미의 한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confine meaning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놓으세요. 됐어? 그리고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이니까 of서부터 아까 선생님이 문장 끊으라 그랬잖아. unless 여기까지 끊어버리시고요. text would point 여기에서요. text서부터가 뼈대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떨거지야. 자, 그럼 떨거지부터 먼저 해석해 볼게. of라는 거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니까 뭐 중에서? 모든 가능한 문자 그대로, 오케이? 말 그대로 또는 함축되어진 어떤 해석들 중에서 라는 뜻이야. 뭐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이미지를 보고 끌어낼 수 있으면 생각해봐. 뭐를 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 뭐 귀엽지. 그죠? 귀여워. 그지? 그리고 눈이 두 개인데 입이 없어. 징그러워. 그지? 징그러워. 오케이? 그리고 빠마가 잘 됐어. 그러면 뭐야? 패션. 오케이? 이해가 가지? 그리고 딱 보니까 다리가 좀 짧아. 그죠? 이해가 갑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휘를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게 꽂히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를 딱 적어놓으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뭐야? 아,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해 갑니까? 오케이? 됐나? 자, 어쨌든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뭐야? 즐겁기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계속 가볼게 다시 한번.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함축되어진 어떤 해석,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글자라는 것이 뭐 한다는 거야? Point the viewer 뭐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어느 쪽을 향해서 시작 바래지고 특정한 뭐야 방향을 향해서 시청자들을 향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얘가 여기서 시청자라는 건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청자보다는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게 맞겠죠. 그 다음에 in advertising 여기다 꺽쇠 한번 꺾어요. 꺽쇠 꺾고 얘는 꺽쇠는 순서적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어떠한 순서적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얘를 보면 in advertising에서 예시겠죠. 그렇지. 그럼 광고에서 쓰이는 앵커링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얘가 가. 그럼 광고에서 이미지가 분명히 사용이 되겠지. 근데 그 이미지 옆에 뭐가 있을 것 같니? 글자가 있겠지. 그럼 그 글자가 무슨 역할을 할 것 같니? 시작. 그렇지.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하나의 의미로 뭐 하는 거야? 제한시키겠지. 그래서 그걸 예상하면서 글을 읽어. 됐어? 가볼게. 자, 광고에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 형광펜으로 밑줄 칠할게요. The symbolic messages부터 interpretation까지 밑줄 쭉 칠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보자. 상징적인 메시지는 상징적 메시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봐. 이거 뭐야? 상징적 메시지 뭐야? 글자야, 글자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럼 글자는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치시고 뭐를 이끄는 게 아니라 시작. 인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인식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일까? 시작. 거기다 글자 적어놨잖아. 그럼 글자 적어놓은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얘기해봐. 시작. 이런 것들을 모두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요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석하게 이끄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거기서의 해석이라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면 돼? 시작. 의미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같은 맥락.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오케이. 이걸 보는 사람은 is not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 뒤에 but 동그라미 되셨어요? 그럼 해볼게.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받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거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법적으로 조금만 건드려두면 ask A to B잖아. 그지? 그럼 ask의 형태는 일단 어떻게 쓰이겠어? PP의 형태로 쓰이겠지? 그리고 ask A to B니까 뒤에 to 부정사가 들어오겠지?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but 뒤에 보면 to understand라고 나왔죠? 그럼 to understand는 누구랑 병렬이야? 그래, to recognize와 병렬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란 말이지. 병렬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해석 들어갈게.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받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게끔 아니면 특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게끔 요청받겠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쓴 거야. 이해하도록 요청받는다. 오케이? 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청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그럼 여기 좀 봐봐. 그들이 그걸 왜 보고 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 가요? 오케이? 자, 그럼 광고에서 한번 해보자. 광고에서 선생님이 자, 이렇게 했어. 이거 뭐야? 해지. 그치? 그럼 해의 특성이 뭐가 있어? 뜨겁고 또 뭐 밝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이 어떤 뭐를 설명할까? 음료수를 설명해. 음료수는 뜨거우면 안 되는데, 그지? 뭘 좋긴. 내가 실패해. 다른 거. 좋은 예시가 안 돼. 넘어가자. 좋은 예시가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By combining image with text니까 무엇과 무엇을 결합을 시켜요? 이미지 옆에다가 글자를 결합을 시키지. 아까도 그랬었잖아. 그죠? 사진 옆에다가 글자 적어놨잖아. 그지? 그리고 글자는 사용됐지? 뭐 하려고?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됐어? 똑같아.
이미지하고 글자를 이렇게 결합시킴으로써 어떨 거지? 애드버타이징서부터 뼈대가 들어가는 거야. 광고는 만들죠. 뭐를 만들어? 상징적인 의미를 만든다.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뭐예요? 제한된 의미, 해석, 오케이? 또는 이 이미지를 처음에 보여준 사람이 의도한 메시지, 오케이? 이런 것들이야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해볼게. 상징적인 의미를 만드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때부터 괄호 하나 열자. 그 의미는 뭐예요? is accurate, 뭐예요?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specific, specific에다 밑줄 한번 쳐봐. specific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에다가 specific은 얘들아 원래 무슨 뜻이야? 뜻 자체가 특정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특정한이라는 단어와 혹시 일반적인 general이라는 단어를 내가 여기다가 적으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general이라는 단어는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글자의 역할이 뭐야? 글자의 역할이 뭐야? 의미를 제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이라는 단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specific에다가 어휘라고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어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정확하고 뭐한다? 특정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런 의미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겠죠. 거기서 괄호 하나 닫으시고요.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richer on the other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케이? richer, 훨씬 더 풍부하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adding서부터 그 다음에 interpretation까지 밑줄 쭉 한번 치는 형광. 됐어요. 그럼 방금까지는 어떤 의미야? 방금까지는 어떤 의미야? 시작. 의미가 제한된 의미죠. 제한된 의미. 알겠니?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시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더 풍부하면서 그러므로 뭐합니까? adding이 뭐예요? 더하는 건데 뭐를 더해요? 깊이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eliminating breadth니까 뭐 하는 거? 시작. 폭을 제거한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해봐. 이게 무슨 말이니? 깊이를 더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사진 보면서 친구에 대해서 더 파봐라.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깊이를 더하는 거야. 깊이를. 이해가?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폭을 이렇게 넓히는 것과 폭을 줄여나가는 것과 그래서 글자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야? 그렇지. 의미의 제한이니까 거기 eliminating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요? 혹시라도 여기에 확장, 확대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의미의 제한이었으니까. 이해하셨어? 그러면 무엇의 폭을 줄여나가냐? 라고 보면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이니까 뭐야? 이성적이고 또는 감성적인 해석을. 예를 들면 이 이미지를 보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쳐내라고. 야,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 말고 이걸로만 해석해. 이해가? 그죠? 그럼 어때? 이거는 시작.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좁아지고. 그렇지. 그렇게 돼. 이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은 되게 어렵게 길게 썼는데 결국은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뭐야? 시작. 사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시작. 의미를 제한하는 거야. 오케이? 뭐를 통해서? 글자의 사용을 통해서. 이해가 갑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광고 문구라고 얘기했죠. 헤드라인은 그 제목 이런 거. 그래서 광고에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광고 문구를 통해서 광고 문구는 그지? 뭐 합니까? Direct the reader 뭐예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게 만들죠. 오케이? 이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뭐를 통해서요?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그죠? 무엇에? 이미지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하는 거야? 글자를 적어서 하는 거야. 글자를 적어서. 아시겠죠? So that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avoid 피하는 거예요. 뭐를 피해? 뭐를 피해? 몇몇 또는 뭐야?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의미는 피하게 만들고 오케이? 또 다른 의미는 받아들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가자. It remote control. 그것은 뭐합니까? 원격 조종이에요. remote control, remote가 먼 이런 뜻이거든요. 컨트롤은 조종이고 그래서 그것이 원격 조종을 합니다.
뭐 보는 사람들을 뭐를 향해서요? 의미를 향해서. 근데 그 의미는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이미지지.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chosen in advance, 미리 선택된 이미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미리 선택된 의미. 이해 갑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거 예시 한번 다시 살려보자. 자, 태양, 그죠? 자, 태양 하면 떠오르는 것. 이게, 뜨거워, 뜨거워, 또, 뜨거워, 또, 밝아요. 밝아, 또, 커요. 커요, 또, 뭐 우주, 또, 빨간색? 빨강, 그죠? 또, 정렬. 그렇지, 뭐 정렬, 또, 노란색. 노랑이야? 여름. 노랑, 그래, 뭐 여름, 흰색. 인생도 생각나? 야, 포기를 했다. 흰색. 흰색? 하얀색. 하얀색? 뭐 어쨌든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이미지 하나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맞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태양처럼 열정적인.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광고 카피가 얘를 딱 써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뭐라고? 태양처럼 뭐야? 열정적인. 열정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나는 의미를 뭐로 한정 짓는 거야? 열정이라는 의미로 한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야, 다른 해석하지 말고 오케이? 이런 거 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만 해석해 라고 얘기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지? 시작! 의미의 한정.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해석. 오케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선택되어진 의미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고? 앵커링 효과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